자,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의 흐름을 진단해보면서 오늘장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도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으로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키포인트, 더 강한 코스닥, 과연 주도주는? 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주도주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 매크로도 좋고 마이크로도 좋고 뭐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코로나2 발생 이후 최저치, 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 그러죠. 네네. 이 지표도 잘 나왔고 제조업 지표죠. 기업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또 나스닥은 또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이조 앵커가 얘기했듯이 네네. 실적 좋은데 시장엔 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탁 눈에 뜨이는 게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4.4% 빠졌는데요. 네.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그 가상화폐 채굴기라 그러죠. 그렇죠. GPU라 그러는데 네네. 이거 공급하는 업체인데 중국에서 이거 규제하니까 GPU가 땡처리가 나왔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뭐 4%가 넘게 빠졌고, 그리고 뭐 다우운송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러셀 2000 지수는 0.7%가 빠졌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넘게 네. 빠지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만 약했던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가 빠졌고 램리서치도 1% 이상 빠지고, 반도체주들 약세 보인 게 되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점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 봤더니 모더나가 5% 이상 올랐고요. 네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모더나 백신 맞게 되는데 맞아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 실적 발표했는데 2% 가까이 올랐고요. 네. 홈디포가 1% 이상 올랐고 뭐 이런 정도 흐름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92.578달러. 그다음에 유가가 이틀 연속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71달러, 배럴당 네. 71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원래 그 증산 합의를 못했던 게 아랍에미리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네네. 수요 측면에서는 또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71달러대로 이틀 동안 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빠졌다는 얘기는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국채 10년물 금리도 이틀 연속 좀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를 지금 턱걸이하는 모습인데, 네. 다시 1.2%대로 떨어지면은 또 경기 회복 지연 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금리 하락은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그 굉장히 제가 눈여겨볼 변수는 환율이 7원이나 떨어졌어요. 네. 뭐 달러가 그렇게까지 약세도 아니었는데, 근데 네. 원화가 너무 지나치게 약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초부터 달러 원 환율 한번 그 차트로 좀 그려봤는데, 아직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붉은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조기를 깨고 내려가야지 일단 그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보여야 되는데, 네네. 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했던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환율이라는 배경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오늘도 시장 보면서 이 환율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다고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화 약세인 상황에서는 네네. 외국인이 주식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더라도 한 차 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달기 먼저냐 그렇죠. 달기 먼저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원화 약세가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원화 약세라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뭐 정확하게 인과관계는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화 약세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적어도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대체로 환율이랑 역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원화 강세일 때 코스피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코스피는 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국내 시장의 수급 특징주를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수요일 날 연속 매수 종목 이렇게 막 찾았었는데, 네. 연속 쌍끌이 종목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간에선 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나마 쌍끌이 나온 종목이 모처럼 삼성전자, 어제 근데 오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고받고가 심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거래가 팍팍 터지는 종목이 아닌데, 네. 어제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갔고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글쎄 오늘 반도체주 약세가 나와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LG 이노텍, 삼성전기,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뭐 연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 좀 찾아봤더니 SKI 테크놀로지를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사고 있는 정도가 좀 나왔고요.
코스닥도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은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쌍끌이 났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SNS텍,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대장주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관이 7월달에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매일 사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 딱 세 종목이 눈에 탁 들어오네요. 네, 뭔가요? 서울옥션, 태광, 성광밴드 이런 네.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이 중에서 대장주를 골라봤는데 좀 과감하게 사상 최고치 찍은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떤 게 이노텍을 LG 이노텍. 어제는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었고요. 쌍끌이 네. 뭐 기관은 그 별로 매매가 없다가 그 완만하게 이제 그 매수하다가 이제 어제 매수 기간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네. 외국인은 완만하게 좀 매도하다가 어제 급격하게 좀 주식을 많이 산 모습이었고 7월달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연기금 매매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네네. 연기금이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LG 이노텍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7% 급등했잖아요. 네. 배경은 애플 효과입니다. 그렇죠. 일단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살펴보면은 불과 일주일간 전과 비교해도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애플이 이제 아이폰 13 초기 네네. 출하를 9천만 대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플도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냐면은 대략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초도 물량이 한 7,500만 대 정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8천만 대에 못 미칠 것 같은데 8천만 대에 못 미치면은 LG 이노텍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8천만 대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9천만 대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폰이 교체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올해가 지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교체 수요가 좀 적어진다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근데 LG 이노텍 하면은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전장, 특히 이제 LG 마그나가 출범하면서 네네. 이쪽에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그 이노텍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보지 않은 길에 이제 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올해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컨센서스 자체가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증권사 목표가도 뭐 그 현재 주가하고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공략하는 게 어제 뭐 7%가 올라갔는데 오늘 올라가면은 쫓아살 종목은 아니죠.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요새 그 대형주들이 올라가더라도 항상 눌림을 주고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4만 원 위에서는 공략하는 건 무리고 24만 원 밑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괜찮았었어요. 그러면 LG 이노텍은? LG 이노텍 어제 쌍끌이가 강하게 나왔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G 이노텍 수급 특징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뭐 상대적인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이고,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일단 코스닥 주봉을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그려봤어요. 예. 뭐 눈에 잘 보이시라고. 근데 지난주에 한번 주종이 있었는데 음봉이 나왔었는데 추세를 깨트리는 음봉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에 복귀를 못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쪽이 먼저 돌아섰나 얘기를 하면서 네. 코스닥이 먼저 돌아섰고 네. 과거에 작년 그 3, 4, 5월 달에도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덜 빠졌고 4월 달, 5월 달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고 네. 뭔가 상황이 애매할 때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상대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네네. 물가 얘기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또 저희 경기 회복 지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상반된 얘기인데 이게 네. 합쳐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샀는데 화요일 날 굉장히 세게 한번 샀었고 네. 수요일 날 조금 샀고 어제 또 다시 세게 사는 외국인들이 좀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뭐 지수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럼 코스닥 지수를 어떤 종목이 끌어올렸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 전기전자 7% 넘게 올랐고 네. IT 부품 7% 넘게 올랐고
근데 뭔가 애매하죠. 여기 무슨 종목 들어가 있는지 잘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코스닥은 워낙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세분화돼 있고 네. 한 종목에 여러 업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네. 엉뚱한 데 업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제 저도 이제 지수를 쭉 줬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코스닥에서 운송 장비 부품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봤더니 HLB가 거기 속해 있어요. 아, 바이오진 네. HLB가 맞아요, 업종은 맞아요.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어제 HLB 뭐 공매도 세력을 진압하라 이러고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공개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업종 구분이 그렇게 좀 애매하고 IT 하드웨어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여러 업 종목들이 다 중복돼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거 갖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종 분리를 제멋대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라는 걸 일단 하나의 분류를 묶어봤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IT 부품 업종으로 속하고 어떤은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에 속한 업종도 있어요. 네네. 이 중에서 시장을 끌어갔던 업종을 좀 찾아봤더니 화려하죠 종목들. 이 종목들이 사실은 진짜 그 코스닥의 대장주들이고요. 네. LNF가 사실은 굉장히 대장주죠. 네. 화요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돈은 에코프로비움이랑 똑같이 벌면서 시가총액은 절반밖에 안 된다. 네네. 굉장히 자극적인 리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해버렸고 그 주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어제는 저희 그 에코프로비움이 또 마지막 어제 그제는 많이 올랐는데 그 여담이지만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빨간 맛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에코프로비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방어적인 투자자분들은 LNF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날 화요일 날 LNF가 폭등을 해버렸고요.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에코프로비움도 많이 올라가고 네네. 약간 좀 만회는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업종은 오락문화 업종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락문화 업종에 속한 종목들도 네. 요거를 제가 세 분에서 나눠봤어요. 거꾸로 네네. 요거는 엔터, 3사, 그다음에 네. 콘텐츠,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연예기획사는 이 집만 한번 한 곳씩 올라가고 Y젠터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리사라는 분이 저희 그 솔로 그 데뷔한다는 얘기가 좀 영향을 네네.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콘텐츠 관련해서는 에이스토리가 이제 흑자전환 네네. 이분이 흑자전환 기대되고 드라마 대작이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나온다고 뭐 이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도 좀 자이언트 스텝하고 뮤직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차별화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들은 다른 메타버스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좀 그 세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익의 가시성 차이예요. 다른 데는 굉장히 앞으로 꿈과 희망이 많다 그러는데 네. 얘네는 하반기 되면 당장 돈이 들어오게 생겼거든요. 아. 이 두 회사다 뭐냐면은 리얼타임 콘텐츠라고 그래갖고요.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네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시각 효과 네네. 뭐 이런 거 동원해서 근데 영화 CG랑은 좀 틀리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 같은 데서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해갖고 팬들하고 유료로 네네. 소통을 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회사들에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금속 업종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금속 업종은 네. 아까 얘기한 태광하고 성광밴드입니다. 아하. 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7월달 들어서 하루도 안 빼고 사고 있는 네네. 굉장히 특징적인 이 두 종목이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렇다면 기관들은 상당히 좀 이 소위 이제 피팅 업체의 업황을 네네.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거꾸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업종 분류가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과 좀 달라서 네. 그걸 따로 그 분류해 보셨더니 결국은 2차 전지, 오락문화, 금속 이 세 가지 업종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쪽이 주도를 했고 제 마음대로 한번 업종 분류를 새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시장 시장 관심이 이제는 2분기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분기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하반기 실적이 그쵸. 좋아야 되는 종목들로 지금 관심이 단연 모아지고 있고 지금 아까 언급했던 종목들도 다 코스닥 주도주들도 그런 맥락에 속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역시 그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개인들이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 무시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굉장히 좀 그 좋은 자료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종목별 리포트도 열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런 것도 많이 담고 있는 게 수급입니다. 그래서 네. 수급 흐름도 체크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은 2분기가 아닌 하반기 실적으로 좀 그 관심이 좀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